네. 좀 새롭네요. 오래간만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새로운 느낌이 나는데 어제 어느 한 보살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거든요. 그분이 어디 계신 분이냐면 일본 센다이에 거기 계신 분인데 아마 이 본문도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는 없었는데 예전에 오래전에 이렇게 카톡을 보니까 몇 번 주고받은 내용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화를 못 해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공부해 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센다이가 어디냐면 후쿠시마 근처인데 차로 한 1시간 거리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쿄 북동쪽 아마 태평양하고 좀 가까운 그쪽 지역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까마귀가 아주 많대요. 까마귀가 많아서 자주 보게 되는데 조금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서 좀 마음 공부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분명하게 깨닫겠다라기보다는 이제 불편한 마음 극복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주변에 어떤 모모 수련원이 생겼대요. 한국 지사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다가 그 수련원이 없어지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쪽 마음 세계로 관심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인연이 그래서 못하게 되니까 이제 이 카페나 아니면 이런 식의 SNS나 이런 통해 가지고 자꾸 검색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 공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법문을 시무선언 카페에 올려져 있는 거를 좀 듣게 되면서 한 5년 전부터인가 이렇게 듣게 되셨다고 했는데 한 3년은 되게 집중적으로 들으셨나 봐요. 근데 그때 어떤 체험이 왔는데 사실은 그때의 체험을 이제 혼자 경험하시고 누구한테 얘기는 안 하셨나 봐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소식이 오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식이 왔냐면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까마귀가 많잖아요. 자주 보게 된다고 하니까. 까마귀가 항상 늘 보는 까마귀죠. 왜냐하면 밖에 나무나 아니면 전깃줄이나 지붕 위에나 이렇게 까마귀가 즐비하게 앉아 있잖아요. 까마귀 이렇게 많이 서식하는 동네 사신 분들은 이제 알 거예요. 까마귀가 까만색이잖아요. 올 블랙이 쫙 줄지어서 앉아 있으면 까매요. 세상이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늘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있는 까마귀가 우는데 그날따라 거기서 우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까악 울고 있다라는 그 체험을 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들렸어요. 밖에서 저기 앉아서 까마귀가 울고 있다라고 항상 그렇게 여겨왔는데 그날따라 까마귀가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 우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울고 있다라는 거를 체험하셔서 그 이후로 이렇게 뭔가 삶의 변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데 어떤 장애나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걸리는 게 이제 없어지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체험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지금도 그 자리가 자각이 되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체험인 줄을 모르신 거예요. 그게 자각이 된대 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 3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저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 이 자리가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그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본인은 이게 체험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체험의 대상이
뭐 느껴진다거나 알아진다거나 뭐 이렇게 경험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체험을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문득 그때 체험했을 때 이 자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뭐 사실 뭐 밖에서 얻은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할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것이라는 거를 스스로는 이제 모르고 있었죠. 물론 그 이후에 삶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래서 대화 중에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자각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고, 이거지, 뭐, 다른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자각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나눴던 것 같거든요, 어제. 그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신데 지금 이제 경험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공간에 앉아 있기 때문에 뭐 눈에 보이는 어떤 뭐 이런 연등이나 아니면은 뭐 형광등이나 아니면은 눈앞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런 식의 어떤 탁자나 이런 것들이 원래는 내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때 분별하면서 생각하는 그곳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 그곳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곳 거기에 있는데 체험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것으로 전환되느냐 그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곳 거기에 그런 존재로서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하늘이 저기 있고 땅이 저기 있고 뭐 시계가 저기 있고 연등이 저기 있고 형광등이 저기 있다. 저 밖에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게 그렇게 있는 게 아닌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공부는 뭐냐면 뭔가 새로운 것을 얻는다거나 더하는 공부가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오는 공부예요. 원래대로. 원래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이제 깨닫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뭔가 산다고 해야 되나요?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이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본성의 회복,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 뒤집어진 것에서 바로 돌아오는 공부지 지금의 이 삶에서 새롭게 뭐 도약을 한다거나 새로운 거를 얻는다거나 뭐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어떻게 보면 바르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이게 잘못되면 잘못된 식으로 추구를 하게 되거든요. 이전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 경험하지 않은 거를 경험하려고 한다거나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지금 여기가 아닌 어떤 곳으로 도약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거 영원히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아니면 온갖 그 열정을 다해서 공부하더라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은 뭐냐면 어떤 바른 견해를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법문을 듣고 그동안에 여러 법문을 듣더라도 여전히 나한테는 저 밖에 사람이 있고 저 밖에 하늘이 있고 저 밖에 땅이 있고 저 밖에 뭐가 있는 것 같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얻으려고 하기 전에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은 내 눈에는 여전히 왜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로 존재하는 그 존재로 보이느냐? 그리고 왜 깨달은 사람은 그게 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이느냐? 우리가 뭐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자기 현실을 얘기할 때 거짓말 하지는 않거든요. 나는 현실적으로 이게 죽비도 밖에 있는 것 같고 사람도 밖에 있는 것 같고 뭔가 깨달음의 세계 아니면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도 또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의 현실이다. 그럼 그거는 솔직한 표현이에요. 자기 현실이니까. 근데 깨달은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깨닫고 나니까 저 모든 것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텅 빈 허공과 같은 이 마음에 일이 있고 이것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다. 사실은 이런 식의 표현도 사실은 여기서는 성립이 안 되죠.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의 이런 표현은 어쩔 수 없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본인한테는 사실 이런 식의 어떤 정리된 견해도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존재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텅 빈 환상과 같은 것이고 꿈과 같은 것으로 보이냐면 그것은 우리 누구나가 쓰고 있는 분별심 때문이거든요. 분별심. 분별심이 뭐냐? 분별심은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참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이렇게 묘해요. 묘하다는 거는 미묘하다는 거, 묘하다는 거. 그게 뭔가 이게 가늠할 수 없고 우리가 분별심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분별심은요. 분별심에 어두우면 존재로 보이고 분별심에 밝으면 환상으로 보여요. 이상하죠. 분별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존재로 보이고 분별하는 마음에서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거는 있으되 있는 게 아닌 것으로 그게 바로 자기 현실이 되는 거예요. 분별심이 뭐냐 이거예요. 분별심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우리가 뭐 멀리 그거를 사례를 두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눈앞에 우리는 분명히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물도 있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연세 드신 분이 있고 좀 젊으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물로 치더라도 뭐 이 앞에 뭐 방석이 있고 탁자가 있고 죽비가 있고 보이죠? 잘 보입니까? 분별됩니까? 제가 뭘 가리키는지 이런 거 이 말은 다 이해하시죠? 근데 분별심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모양을 따로 존재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따로 있다라고 여길 때는 단지 그런 식의 분리된 어떤 시각적인 대상이 있어서 그렇게 분리된 존재로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각이 존재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이 사람이 드러났을 뿐이야, 보였을 뿐이야 라고 그냥 단지 시각적인 경험으로만 이해하는데 여기에 아주 많은 어떤 그 의식의 작용이 이게 곁들여져 있다는 걸 우리는 미처 보질 못해요. 너무 순식간에 습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앞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구나. 이럴 때 그냥 눈으로 보인 것 뿐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눈으로 이렇게 보이고 생각이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이게 명색, 그러니까 이 드러나는 색, 이 사물에다가 사유가 작동되지 않으면 앞에 누군가가 앉아 있다라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 돼요. 그거를 우리는 돌이켜보질 못하거든요. 잘 보십시오. 앞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다. 이 시각적인 경험을, 그러니까 마치 이거예요. 이것이 죽비로 보이죠, 여러분. 근데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죽비라는 이름이 개입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니라 여기다가 정신작용이 개입돼서 존재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명색이라고 하거든요. 명색.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은 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색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우러져 가지고 어떤 식의 감각적인 대상과 정신적인 사유가 이렇게 같이 인연 화합하면서 존재로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나의 어떤 분별의 작용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봐버리죠. 왜냐?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못 보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둡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나와 상관없이 죽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야 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하다, 무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출현하는지에 대해서 무지하다, 어둡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뭐가 따로 존재한다는 존재 의식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려서 우리의 본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가 무르익으면 제가 설명하는 것도 이거에 대한 분별심을 떼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얘기한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이 설명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방편의 말이다. 84,000 법문이 방편의 말이라는 거는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그걸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잘 보십시오. 이게 죽비는 시각적인 대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죽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촉감이 개입돼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자기의 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이게는 무슨 나무로 돼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을 것이고, 사실은 지금 이 죽비에 익숙한 사람은 이 정보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사람, 여기에서 뭐 관리하는 사람이나 주관하시는 분은 이게 뭐 오동나무인지 뭔지 이것까지 정보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어디서 샀는지, 얼마인지. 근데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단지 이런 식의 매끈한 모양의 죽비, 이런 용도의 죽비와 이름과 이런 형태, 그게 죽비지.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이런 불구라고 하거든요. 불교 집안에서 쓰는 이게 방편의 도구들을. 이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처음 오신 분도 많다면 이것이 아주 구체화돼서 드러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무슨 막대기 들고 있나 할 겁니다. 각각이 이거를 대상화하는 어떤 세밀함과 구체성이 다 달라요. 그럼 뭐냐? 이 죽비라는 것이 한 물건이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다 동의할 만한 객관적인 물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죽비가 이런 식의 내가 경험하는 죽비가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객관적인 사물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똑같은 거를 보면서도 경험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존재감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빛깔이 다르고 그거에 대한 이해가 다른데. 그럼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겠죠. 아, 이거는 모든 죽비뿐만 아니라 나의 육체나 어떤 하늘이나 땅이나 산하대지가 그냥 내가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지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잘 알아듣다가 그런 지식에 정리된 지식에 고착되는 것이 또 다른 집착이라는 걸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방편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말을. 왜? 이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집착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떼내기 하기 위해서 그 방편적인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펴는 모든 사람의 이런 언어들은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주입시키기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뭐 49년 동안 내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는 어떠한 정리된 견해를 너희들한테 준 적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다 의도가 있는 것이다. 뭐 우리가 어떤 사물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 믿음, 그 분별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벗어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지 그 뭐 말씀의 뜻이 어떤 진실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법문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묶여있는 것을 풀게 하기 위한 것이고 뭔가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 방편의 말을 기억하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과정. 그럼 뭐냐면 들어도 그 순간에 뭔가 묶인 것에서 깨어나면 그 효용은 다 한 거예요. 집에 들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전의 것에선 벗어나는데 새로운 개념에 묶여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여기 더러운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세제를 썼는데 이제 세제에 오염돼 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때에서도 벗어나고 그것을 벗겨내기 위한 세제도 깨끗하게 사라져야지 이 공부의 그 어떤 목표가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 따로 존재한다는 그 믿음이나 고정관념이 때라면 지금 제가 방편으로 하는 언어는 세제일 뿐이에요. 자꾸 이 집착에서 떼어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이게 실체가 없구나, 존재가 아니구나. 여기에 묶여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우주 삼라만상의 이 텅 빈 마음 하나로 똑같구나라는 것이 자기 체험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체험시키려고. 이 공성을 깨닫게 하고 체험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거는 여러분이 다 누구나가 다 본래 자성이고 본래 마음이기 때문에
다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그걸 못 보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분별에 이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별에 오염되어 있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 저 밖에 까마귀가 울고 있다. 저 밖에 사람들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 내가 따로 있고 남이 따로 있다. 하늘이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다. 이런 식의 분별심, 분별 집착심이거든요. 그게 나는 분별심 없어 이런 얘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근데 여전히 네가 당신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건 분별 집착심이에요. 본인이 모르는. 그건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집요한 욕심, 뭐 병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따로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게 분별심이에요. 분별 집착심. 분별심은 분별 집착심의 약어예요. 약어. 줄임말. 그러니까 분별하고 내가 그걸 집착하고 있다. 그게 어떤 개인적인 욕심 차원을 넘어서 그냥 그게 그냥 딱 동일시하고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존재화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죽비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죽비라고 할 어떤 물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게 죽비에만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사물은 다 이런 식으로 대상은 이런 식으로 드러나거든요. 죽비가 따로 있고 마이크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남이 따로 있고 하늘이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고 근데 그것이 다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돼요. 하늘이라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색채와 어떤 공간성과 그 다음에 그런 식의 이름과 그거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어우러져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하늘이 되고 땅이 되고 사람이 되고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달음이라는 것도 그런 식의 분별의 어떤 그런 게 있다면 분별인 것이고 체험도 그런 식으로 따로 있다고 여긴다면 체험도 예외가 아니겠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주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보면은 있죠. 이게 다 드러나고 있긴 있는데 그 어느 것도 그것이라고 할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선에서는 한 물건도 없다. 아니면 경전에서는 청정하다 이렇거든요. 있는 그대로 청정하다. 있다고 여기는 건 오염되어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시간의 노예이다. 변하지 않는 게 없다. 사람도 변하고 죽비도 변하고 마이크도 변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이 무상성을 우리는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 다르고 시간에 따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다 변하고 그러니까 잘만 보면 이 무상성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아주 중요해요. 이해해야지 놓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우리의 본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마음이 뭐냐 이게. 물건들은 다 무상하다고 치자. 존재들은 다 무상하다고 치자. 생각도 다 무상하다고 치자. 느낌도 다 무상하다고 치자. 그럼 자성이 본래 마음이 뭐냐. 만약에 그런 본래 마음도 따로 있다면 그 무상한 거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질문이죠. 근데 본래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무상한 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그게 본래 마음인 거예요. 따로 깨달아야 될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 머물러 있지 않죠. 그런데 이게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울려 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깨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어느 것도 머물러 있지 않는데 소리도 아무런 장애 없이 일어나고 생각도 아무런 장애 없이 일어나고 느낌도 아무런 장애 없이 일어나고 감각도 아무런 장애 없이 일어나고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깨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떠한 것도 머물러 있지 않지만 이 머물러 있지 않은 것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무라는 것도 사실은 생각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관념이고. 근데 무라는 분별이 이렇게 탁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 이 본래 마음,
모양으로는 알 수 없지만 죽지 않은 이 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망상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갖 망상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법문의 내용을 따라서 생각도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망상이죠.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또 망상 일어나고 있네. 그러면 망상 치워야지. 망상 치워서 따로 뭐 마음자리를 챙겨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망상에서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망상이 바로 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을 버려서 진성을 이렇게 자각하는 게 아니고 따로 얻는 게 아니라 망상이 일어나는데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자성이다. 그래서 망상과 이 자성이 둘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불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 즉, 공 하잖아요.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색은 뭡니까? 이렇게 분별로 머물러 있지 않은 어떤 형태나 생각이나 느낌으로 일어나는 게 이 색이거든요. 색, 즉, 공. 색이 곧 공이다라는 건 이 색을 떠나서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색 그놈이 바로 공이야 이 말인 거예요. 색 그놈이 바로 살아있는 자성이야 이 말인 거예요. 그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색이 있고 그래 그게 곧 공이지 이런 정리된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느 순간 문득 자기가 체험해야지 이 말이 진정한 체험적인 어떤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사람들은 다양한 언어로 생각을 해요. 마음과 색과 공이 떨어져 있지 않다. 아니면 색 이전에 공이 있다. 그 다음에 뭐 물질은 있지만 마음 차원에서는 그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 이런 식의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말일 뿐이고 진짜 이거를 체험하게 되면 어떤 식의 느낌으로 다가오냐면 다 써요. 다 써. 생각도 쓰고 느낌도 쓰고 뭐 사람도 만나고 얘기도 다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현현돼야 되는 것이지 개념으로서 그래 색은 곧 공이니까 그래 이 마이크와 공성이 둘이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체험적으로 자기 현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는 이거예요. 삶에서 이렇게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체험적인 변화를 경험하셔야지 진짜 우리가 예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로만 알고 있으면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만 그런가 보다 하지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할 때는 예전하고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몸소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결국은 뭐냐면 체증이에요. 체증. 체험적으로 자각을 해가지고 그게 자기 현실이 되는 식의 변화가 이 공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리니까 대체로 내가 바깥 경계나 아니면 마음 안에 두고 있던 어떤 것들이 뭔가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구나. 그걸 따로 집착할 필요는 없구나.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그렇게 생활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오신 이유가 다 같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 변함없는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니까. 근데 그런 식의 분별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바로 지금 당장도 이 자리를 자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체험은 항상 지금 현재 일어난다. 미래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말을 하고 손을 움직이고 이렇게 설명을 막 하고 있는데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끊임없이 새롭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창조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어떤 모양에 따라가지 않고 모양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깨어있음이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이거 죽었습니까? 이게? 손이라는 건 이런 죽비라는 건 죽었어도 이것은 살아있어요, 지금. 이 죽비는 죽었거든요. 이게 무생물이고 말도 할 줄 모르고 생각도 할 줄 모르는데 이것은 살아있어요. 이것에서 우리는 이 깨어있음을 이렇게 자각하게 되는 거죠. 소리는 생명력이 없지만 이거는 생명력이 있어요. 이거는 살아있거든요. 죽었습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게, 이 창조성이 지금 끊임없이 이게 창조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소리에 떨어지고 이게 자꾸 이름에 떨어지고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확 와락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고정관념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저기 앉아서 죽비를 치고 있구나. 이런 식의 생각의 어떤 탁 프레임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어떤 본성이 나와 둘이 아닌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한테는 들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경험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의 경험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 경험을 자꾸 생각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저기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있다. 분리된 어떤 그런 것으로 자기한테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그런 체험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생각을 믿은 결과일 뿐이고 그건 분별 집착심이고 지금 여러분은 나와 둘이 아닌 하나인 곳에서 모든 사물이 드러나고 있고 모든 소리가 드러나고 있고 모든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모든 감정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 사람의 생각이 저렇다가 아니라 그건 다 저 사람의 생각이 저렇다는 자기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저 사람의 지금 감정은 이럴 것이야. 그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그런 식의 해석과 감정이 자기한테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떠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를 떠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고 현재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이 가장 큰 주범이에요. 우리가 분별에 떨어지는 주범. 일어난 생각이 나중에는 문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생각일 뿐이고 다 이 일이구나를 알면 생각이 일어나도 그거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이 사로잡혀온 그 세월이 너무 길고 습관성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자각되기 이전에는 생각만 일어나면 따라가는 거라. 습관적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생각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 그런 감각이 탁 열려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게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한소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 분별이 끊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달리 끊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딱 멈추게 돼요. 아, 이게 생각으로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감각적인 대상도 아니구나. 근데 나는 아직도 여전히 습관적으로 쫓아가고 있네. 근데 막 따라가다가도 그런 줄 알면 멈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딱 부지불식간에 이 자리가 까마귀가 저기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는 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딱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이제 기회가 열린 것이죠. 분별 아닌 자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 한 번의 어떤 경험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경험이 이 체험을 통해서 자기 안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면 그것이 거기에 모든 분별이 녹아내리는 이 공부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후의 공부가. 그것이 공부인 것이지 특별하게 뭘 배우고 익히고 하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한번 통해야 돼요. 두 번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물들지 않는 자리 드러나는 거랑 모든 것이 확연해져서 뭐랄까 그 삼라만상이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그냥 입체감도 없고 존재감도 따로 없고 아주 오염되지도 않고 이 청정하다는 사실, 그늘이 없다라는 그것을 몸소 확실하게 체험하는 두 번의 그 체험적인 그 어떤 그 공부의 변화가 필요하다. 근데 아직 이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자각이 돼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지금 이 경험은 저기서 일어나지도 않고 저기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내가 보지 않으면 사물이 드러날까요? 그래서 여기서 비추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형태와 빛깔이 드러날까요? 더 조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잘 보죠. 지금 이렇게 눈 뜨면은 이렇게 대상 사물이 탁 드러나거든요. 근데 눈 감으면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영원히 내가 보는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 어떤 빛과 형태는 없는 거예요. 근데 간밤에도 우리는 잠잘 때는 그런 경험을 안 했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세상이 싹 드러났죠. 사실 우리는 그 경험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하거든요. 왜냐면 눈 깜빡깜빡 하기도 하고 잠깐 졸기도 하고
잠깐 잠들기도 하고 잠깐 눈 감고 쉬기도 하고 그러다가 눈 떠서 생활하기도 하고 그러면 세상이 자기가 비추면 드러나고 비추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 경험을 우리는 수도 없이 해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생각이 그거 있잖아요. 대상 영속성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발달 심리 보면은 대상 영속성이 생긴다 하잖아요. 공이 또르르 굴러가서 사람 뒤에 딱 있어. 근데 애들은 아주 어린 애들은 공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발달하면 어떻게 해? 그거를 추론하는 거예요. 공이 굴러서 저 뒤에 있어. 근데 어린아이의 아주 영아와 같은 아이들은 없는 거라. 사실 그게 맞거든요. 생각이 개입되지 않으면 그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개입돼서 저 사람 몸 뒤에 공이 있지. 그게 바로 대상 영속성. 그러니까 대상이 사물에 가리든 가리지 않든 영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존재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영원하다라는 존재감이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사유가 만드는 것이다.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그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 가족들이 있어요. 나왔죠, 여러분은. 그럼 지금 그 사람이 존재하려면 어떤 식으로 존재합니까? 가족들이 집에서 지금 쉬고 있어. TV 보고 있어. 이러면서 대상 영속성이 생기는 거, 존재감이. 근데 그 생각 빼버리면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의 존재성은 다 생각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매일 그런 식으로 세상을 규정하거든요. 우리가 간밤에 깊은 잠이 들었는데도 세상은 우주는 영원히 있었어. 내가 그거를 못 봤을 뿐이지. 그거는 이런 식의 생각이 작동되지 않으면 잠든 사이에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존재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일 뿐이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그냥 이것일 뿐인데 그냥 즉해 있는데 그냥 즉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죽비를 치는 그놈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대상 영속성을 만들어서 따로 분리시킨다고요. 마음을. 그냥 이뿐이에요. 드러난 게 다거든요. 이게 보이죠, 여러분?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 이 이면에 이것을 비추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만약 이게 이 이면에 마음을 비추는 따로 물건이 있으면 그건 둘이 돼버려요. 그럼 불이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은 뭐냐? 생각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 딱 치워버리면 그냥 이것뿐이라니까. 눈앞에 있는 거. 그냥 이것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이제 안 되는 줄 아세요? 뭐를 숨기고 있어, 저 사람이. 내가 못 보는 게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상상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치워버리면 보이면 보이는 대로 이거고, 들리면 들리는 대로 이거고, 느끼면 느끼는 대로 이거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만 치워버리면 지금 이게 다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란 말이에요. 나조차도 이런 식의 현상으로서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상으로서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서 그냥 시시각각 죽비의 변화나 나의 변화나 상관없이 그냥 통으로 그냥 하나라는 겁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불이가 돼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것이 다예요. 그 이면에 뭐가 있다면 그건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그거를 한번 잘 보십시오. 만약에 그래 내가 지금 이거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잘 보이고. 이게 무위법이죠. 우리가 보통 불법은 무위법이라 하는데 들으려고도 안 하는데 아까 우리 보살님 휴대폰 울렸잖아요. 잘 들리지 않던가요? 내가 들어야지 해서 들리는 겁니까? 그러면 듣고 싶지 않아 하면 안 들려야 되거든. 근데 그런 내가 들어야지 듣지 말아야지 하든 상관없이 저절로 잘 들리고 저절로 잘 보이고 생각도 저절로 잘 일어나고 느낌도 잘 일어나고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뭘 믿냐면 생각도 사실은 이것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분별의 습관성이거든요. 그래, 모양 없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데 나는 아직 못 보고 있어. 그걸 봐야 돼. 자연스럽게 일어난 생각을 믿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안 믿고 들리는 것도 안 믿고 생각을 믿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생각의 함정에 갇힌 거예요. 그것도 지금 자연스럽게 일어난 생각이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 그것만은 예외인 거야. 그냥 일어난 생각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죠. 사실은 그거에 빠지지 않으면 내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 이것이라는 게 드러나지. 그러니까 너무도 자연스러운 게 뭐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에 관심을 가지셔야지 내가 모르는 걸 알아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건 모르는 걸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이거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는 것도 이거고 모르는 것도 이거고 들리는 것도 이거고 보이는 것도 이거고 생각하는 것도 이거고 느끼는 것도 이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것일 뿐이지 따로 내가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몰라. 그걸 알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장애에 탁 가로막혀가지고 이게 확연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요. 제 말을 못 믿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은 막 신심을 갖고 듣고 있는 것처럼 앉아 계신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알게 돼요. 지금은 이것이 나의 아주 진실한 마음일 것 같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자기가 분명해지고 보면 내가 못 믿었구나 이거. 이게 드러나는 게 이게 다인데 내가 뭔가 그 이면에 뭐가 따로 있다라고 내 생각을 믿고 있었구나. 이게 진실은 다 드러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나의 어떤 해석을 믿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를 이제 100% 믿으신다면 지금 드러난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끝내십시오. 여기서 어디 또 뭘 따로 볼 것도 없고 따로 들을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눈앞에 등잔빛이 어두운 거예요. 눈앞에 다 드러나 있는데 이걸 안 보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 그러니까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건 뭐냐면 아유 찾을 것도 없고 어디 가서 볼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구나. 그냥 이것일 뿐이구나. 이게 분명해지는 게 공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딴 게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공부가 분명해진 사람은 뭘 특별하게 내가 모르는 거를 알았나? 우리는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이 다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게 분명해진 사람. 여러분은 내가 아는 건 아직 부족해. 이거 말고 뭐가 따로 있어.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분명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 그것이 다구나라는 지금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 이게 다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어느 날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날 진실은 100% 드러났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시니까 그렇지 다 드러나 있어 그러고 있어. 그렇지 이게 무위법이고 그러면 다 드러나 있지 뭐 누가 있어서 따로 숨기겠어? 다 드러나 있어. 그거를 몇 년 동안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법문 그런데 저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그림자가 없다는 둥 뭐 이 손가락 탁 들으면 온 우주가 들어 올려진다는 둥 나는 그게 아닌데 뭐가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그거는 그분의 체험적인 경계에 대한 말인데 그냥 이게 뭔가 이게 다라는 확신이 오면 자연스럽게 그런 식의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변화가 오는 그 경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나는 뭐가 따로 있다라는 마음 그거에다가 그 경계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믹스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경지로 가야 돼. 내가 아직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공부가 부족한 거야. 저런 말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따로 있다라는 그것이 망상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공부가. 우리는 공부가 깊은 사람의 어떤 그 현실의 어떤 경계, 그게 법안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본 그 경계를 얘기하면 나는 아직 그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돼 그러거든요. 공부가 그렇게 깊어져야 돼. 그것이 왜 그런 식으로 발동이 되냐면
이게 다가 아닌 뭔가 있어라는 그 마음과 탁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뭉쳐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저번에 소화되지 못하는 말과 내가 따로 있다라는 그 분별심이 딱 묶여져 버리면 그것이 아주 거대한 공부의 목표가 돼버린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죠. 왜 그런 말에 소화가 안 됐냐? 뭐 마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그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됐다는 걸 알고 어두운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조금이라도 어두운 구석이 있으면요 확연해질 수가 없어요. 큰 게 있든 작은 게 있든 조금이라도 예외가 있으면 그것이 너무도 크게 자기 시야를 가린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야 돼요. 그냥 액면 그대로 이게 다가 돼버려야지 이거 이면에 뭐가 있다라는 그 어떤 주관의식이나 어떤 그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어버리면 그것이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든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뭔가 분리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직 밝지 않은 거예요. 그게 세상이 밝게 빛나지 않은 거예요. 아주 어두운 구석이 없어져 버려요. 활짝 밝아져.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딱 눈 뜨면 세상이 드러나고 사람이 보이고 이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가만히 있는데 소리가 잘 들리고 생각도 잘 일어나. 그래 이게 눈에 보이는 현상. 이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어나. 근데 어느 순간 그게 탁 자각되는 게 우리는 항상 이것을 비추고 있는 뭔가 마음자리가 따로 있을 거라는 그런 의식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탁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내가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있는 걸 놔두고 그것 이면에 뭐가 있다라는 건 너무도 자연스럽지 않은 숨은 생각이라는 걸 어느 순간 탁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생각에 속았구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게 바로 분별심이었구나라는 거를 탁 어느 순간 자각을 하게 되면 깨달으면 그건 사라지거든요. 그런 식의 것이 사라지면 그냥 이게 다라는 게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걸릴 게 없어지고 마음에 둘 게 없어지고 추구할 일이 없다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냥 아주 쉬워져요. 아주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냥 완전히 쉬워져야 돼요. 이 공부를 위해서 우리는 쉬는 공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는 공부가 아니라 쉬는 공부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여전히 쉬는 감각이 온전하게 자기한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 공부가 확실해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명백한 자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룰루랄라지 뭐. 뭘 하든 이건데.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뭘 하든 이거니까 이거 공부와 삶이 분리돼 있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애쓰고 계세요. 이게 분명하지도 않고 이게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게 확연하지도 않은 거는 뭔가 바쁘게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인지가 됐든 인지되지 않든 그런 어떤 마음속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인지됐든 인지되지 않든 조작에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미처 이렇게 스스로 못 보기 때문에 자꾸 공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건 하나의 어떤 발견이거든요. 사실은 법을 발견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법을 발견한다는 건 발견하는 주체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내가 법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발견한다는데. 제가 곰곰이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 보면은 뭘 발견하느냐? 자기가 사로잡혀 있던 망상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분별, 망상심. 그것이 가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가린 것에서 깨어나는 것이지 새롭게 뭔가를 발견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본래 이건 완전하고 본래 퍼펙트하게 작동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만 아직 모르는 거죠. 왜 몰라? 내가 뭔가 따로 두고 있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뭔가 따로 있다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에 탁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목이 밝지 않은 것일 뿐이지
이것의 어떤 능력이나 이것의 작용이 달라지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각이라는 거는 그거거든요.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에서 바르게 보는 공부일 뿐이지 내가 뭔가를 능력을 더 키운다거나 더 나의 어떤 힘을 키우는 일이 아니다. 여기서 힘, 안목 얘기하는 건 그것일 수 있어요. 내가 하는 힘과 안목이 아니라 법의 밝음, 그거를 우리가 안목이라고 얘기하고 그 밝음이 주는 어떤 그 확신, 그것이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내가 뭔가 힘을 키우고 내가 보는 눈이 어떤 더 커지고 그게 아니에요. 나도 여기서는 환상과 같고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라는 거를 보아서 나의 것이나 나의 능력에 관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 나의 존재나 나의 소유나 나의 행위가 다 이 이름을 밝게 보아서 나한테 기울어져 있던 어떤 삶의 중심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허공으로 이사 가야 된다. 이 마음자리가 드러나서 자기의 정체성이 이것이 돼야지 이 분리된 자아나 이런 몸이 돼버리면 그것이 바로 분별 집착심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장애를 겪는다. 이게 드러나면 처음에는 뭔가 자기가 체험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새롭게 얻은 것 같아요. 그게 희한해요. 이전에는 그걸 물론 딱 깨닫고 보니까 이게 예전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자기한테 차이를 느끼는 게 예전에는 못 받고 지금은 받잖아. 예전에는 못 쉬어줬고 지금 쉬어줬잖아. 그래서 달라진 사람이 된 것 같아. 내가 뭔가를 얻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 공부가 분명하지 않고 공부가 더 깊어지면 뭐냐면 그 나라는 게 남아있어서 그런 식의 어떤 나의 발견이고 나의 체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구나. 사실은 나 이전에 이거라면은 내가 뭐 안다, 내가 모른다, 내가 체험했다, 내가 발견했다라는 것조차도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감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깨달음이라는 어떤 거나 나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한 것 마냥. 근데 그거는 그래서 자기 체험이 어떻고 뭐 나의 안목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다 망상이지. 근데 이상해요. 모든 게 다 여기서 일어난 망상이라는 거를 확연하게 깨닫게 보면 망상이 다 진실하다는 걸 또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 참 희한한 노릇이에요. 말장난도 아니고. 그렇죠? 말로 하려니까 그런 거고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 사실은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회로가 다시 깔리는 것 같거든. 삶에 그 어떤 사유 방식이나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세 판이 깔린다고. 옛날이 그 세 판이 깔려버리면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잘 몰라요. 기억을 우리는 과거를 잊기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떠올려지지가 않아. 잊으려고 하기 이전에. 낯설죠, 과거의 삶이. 원래 내가 그게 아니었구나. 그냥 속고 살았구나. 이거지. 누구한테 속고 살아요? 자기한테 속고 살지. 누구한테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요. 여러분을 속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다 속고 사는 거지. 이 대목에서 좀 웃어야 돼요. 진지하게 앉아있지 말고. 너무도 진지하셔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속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 탓하기 바쁘잖아요. 그게 확실해져 버린다. 틈이 없어져 버려야 돼. 새는 구석이 없어져 버려야 돼. 그래서 입조 스님 모든 허물은 자기에게 있다. 네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고 그 귀결될 지점도 다 자기라는 것이고 그래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잘못도 그러니까 자기 잘못인 것이고 세상의 모든 좋은 일도 그 자기 좋은 일인 것이고 누구한테 나눠줄 어떤 상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짓는 사람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너무 좀 놀랍죠. 세계가. 아주 막 이 우주 공간에 아주 작은 별에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체가 나라는 그 뒤집어짐. 완전히 180도로 그 모든 것들이 이 우주 전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뒤집어짐이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근데 본래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자업자득이라는 말도 맞아요. 뭐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짓든 받든 다 자기 일이거든요. 이건. 너무 이걸 깨치고 가야 돼요. 갈 때 가더라도. 아니 사실은 우주가 내 손 안에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내가 우주 속에서 아주 작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로서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그런 느낌의 그런 망상 속에서 우리는 가거든요. 사실 오고 감이 없는 건데 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뭔가 자아가 의식되면서 가장 그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그래도 1969년 4월 1일 태어나가지고 길어야 100년, 뭐 100년까지 살 거라는 기대는 안 했지만 살다가 가면 어느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할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웠었거든요. 뭐 가족들이야 기억해 주겠지만 가족들도 언젠가는 죽으면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왔다가 갔다라는 그것이 뭐 흔적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역사에 이름을 남기려고 고군분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의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뭔가 역사에 남을 사람들 그런 식의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글도 써보고 그래도 글은 사람보다 오래 남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힘을 쓰고 되게 마음을 쉬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그리고 그런 식뿐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자기 DNA를 세상에 남기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강해. 본능적인 욕구. 꼭 무슨 명예 때문만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자기 존재성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사라질 일도 없는데 그런 식의 그 어리석음에 빠져서 의미 없는 일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황당한 일입니까? 진짜 그거는 너무 인생 소비예요, 소비. 소모적인. 근데 이런 말을 사실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사실 극소수예요. 저 사람 미쳤나 하지. 저게 무슨 소리야, 저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저런 사람은 저렇게 생각. 근데 잘 보십시오. 그거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이 자기를 명확하게 보면 깨달아지는 일입니다. 자, 어떤 일이 만약에 내가 태어났다고 치자. 1969년 4월 1일에 태어났다고 치자.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거는 내가 그날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구한테 해준 얘기. 다 간접적인 경험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경험일지라도 그거 지금 떠올리지 않으면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지금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사실은 그 50년이 지난 것도 아니죠. 50년이 지났다는 이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지금 이렇게 떠올리지 않으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 나이가 몇이라고 고정시키는데 나이가 없어요. 나이는 그냥 생각일 뿐이거든요. 지금 그것도 지금 일어난 생각. 그럼 이거 아주 큰 전제부터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태어났다는 그거 단지 한 생각에 의지하고 있구나. 그것도 뭐 시간에 따라 변함없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겨우 지금 일어난 생각.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뇌진탕에 걸려가지고 뭐 기억을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렸다 그러면 나는 언제 태어났는지 내 세계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겨우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생각. 너무 이게 황당한 일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철석같이 믿어버려. 그때그때 일어난 생각에 패턴화된 생각. 지식이거든요. 이게 패턴화된. 지식이 그거죠. 패턴화된 생각이죠. 때가 되면
인연이 되면 쑥 올라오는 두더지 머리처럼 올라오는 그 패턴화된 생각에 우리는 갇힌. 몇 살이야? 그럼 나는 몇 살이야? 몇 년도에 태어났어? 이게 지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패턴화된 생각. 그거에 우린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자기 존재성을 허망한 순간순간 일어나는 분별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죠. 태어난 것도 그것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도 지금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내 몸이 이것이라는 것도 그것도 생각이에요. 분별이에요. 그 어디서 일어나? 바로 내가 언제 태어났다.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이 몸이 내 몸이다. 똑같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여기서 창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되는 게 아니죠. 그냥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중생은 창조라고 하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뭔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그게 분별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겨나도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건. 뭐가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남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생각이 일어나서 존재를 만드는데 생각이 무슨 존재겠습니까? 생각은 생각일 뿐인데.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습니까? 그냥 어떤 인연이 그러해요. 그런 식으로 펼쳐지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게 온 우주의 주인자리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분별이 다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그 마음자리 있죠, 거기.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 그것을 벗어난 거 어디 있습니까?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저도 경동 아파트 드릴게요. 갖고 오시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파트 홍보는 확실하게 되는 거야.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얼마나 소심하겠습니까? 그것밖에 없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 소리가 일어나는 자리나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나 그다음에 느낌이 일어나는 여기나 다 똑같습니다. 생각 따라가지 않고 감정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느낌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게 하나구나라는 게 탁 와닿아요. 까마귀 따라가지 않고 그 소리 따라가지 않으면 다 이거구나라는 게 탁 문득 와닿습니다. 그래서 순간 그 보살님은 그 경험을 하신 거예요. 늘 그 패턴화된 생각이 작동되던 생각이 탁 멈춘 거예요. 저기서 까마귀가 울고 있지라는 그게 탁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탁 사라지고 나니까 현실을 탁 있는 그대로 딱 자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뭐 체험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순간순간 생각이 일어나요. 생각이 뭐 중요한 생각일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뭐 그냥 필요 없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물결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자리에서 보니까 모든 게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 나라는 존재도 이거구나. 남이라는 것도 이거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이거고 뭐 체험이라는 것도 이거고 부처님이라는 것도 이거고 둘이 없는 거구나. 문득 깨달으면은 이제 우리가 그 따로 있다고 여겼던 그것의 구속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의 어떤 증거는 자기 지금의 어떤 그 삶이 자유로운가에 달려 있는 것이지 어떤 것을 잘 설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공부라는 거는 그 해탈이거든요. 실질적인 어떤 거에 대한 해탈이냐? 망상에 구속돼 있던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자유. 그리고 자기 존재 자체가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것이라는 것, 이 전체성, 여기서 벗어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여기서 벗어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전체가 이거니까. 그래서 전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부분으로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하면 막 갖다 대거든요. 꽃이다, 시계다, 하늘이다, 땅이다. 왜? 꽃이라는 그 한정된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꽃이기도 하고 하늘이기도 하고 땅이기도 하고 뭐 밥이기도 하고 차이기도 하고 어느 것도 다 이거기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와닿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한정 짓는 건 아니에요. 잘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 뜰 앞에 잣나무가 도는 아니다 이거죠. 근데 뜰 앞에 잣나무를 하든 마삼근을 하든 똥막대기를 하든 똑같은 게 이게 도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우주 전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화엄경 요약한 그 법성계에 그 나오잖아요. 일즉 일체요. 일체즉 일이라. 일즉 다요. 다즉 일이라. 그게 뭡니까? 그 말은 너무 어려워요. 이거다. 이거 경험하고 계시죠?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다다 이거예요. 다가 이것이고. 있잖아요. 이게 그 어렵게 그렇게 말 구절 이해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당장 그 직면에 있는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일즉 다, 다즉 일 하든 이거예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닥치고 이거. 아무 헤아리고 따지고 할 필요 없어요. 바로 틈 없이 우리 여기에 틈이 없습니다. 벌어져 있지 않습니다. 생각이 대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기 전에 있는 이거. 법문이라는 걸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자꾸 그 말 따라가서 그게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문의 의도는 알아듣게 하기 위한 것인데 말이 많아지면 자꾸 이 말 저 말에 우리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들으면 이제 법문은 끝난 거예요. 이게 법문이에요. 옛날에 뭐 부대사도 금강경 설해 보시오 하니까 탁 와서 앉아 있다가 그냥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깨달으면 이제 법문 잘한 거고 깨닫지 못하면 뭐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뭔지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게 틈이 없고 우리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 틈만큼 생각이 이렇게 끼어들어서 이거를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이거는 해석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해석은 다 생각이에요. 근데 그 해석이 들어간 공부가 그냥 그걸 자기가 눈치를 못 챘다는 걸 알게 돼요. 나중에. 처음에는 이 틈이 벌어진 것을 생각으로 메꾸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으로 메꾸고 있었구나. 그때는 볼 눈이 없어서 그게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틈새를 생각이 메우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게 힘이 없었구나. 그래서 분명하지 않았구나. 그래 그 생각만큼 어두웠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완전히 생각이 쫙 빠져버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냥 이게 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빠진 일이라면 이게 다지 뭐 이게 아닌 일은 다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답니다. 여러분. 통으로 다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만 보이지 않죠. 그렇죠? 다 한꺼번에 보이죠. 통으로. 이것이 다 통으로 비추고 있거든요. 근데 주의가 저한테 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전체를 다 지금 비추고 있는데 마음이 저한테 꽂혀 있어서 저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만 보려고 마음을 쓰더라도 나만 보이지가 않아요. 전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 거울처럼 우리가 거울 볼 때 내 얼굴 보고 싶은데 뒤에 장롱도 보이고 뭐 다른 침대도 보이고 막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는 주인은 자기 얼굴 뭐 화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자기 얼굴을 본다고 착각하는데 거울에는 모든 상이 다 비추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거예요. 지금 다 비추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추고 있는 이거예요. 이것일 뿐이지 어떤 특정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 잘 비추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소리도 비추고 있고 제 소리도 잘 비추고 있고 옆에 있는 소음도 잘 비추고 있고.
지난번에 반야심경 여기서 한다고 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한 줄 하고 뭐 더 이상 진전이 안 나가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그 교재를, 왜냐하면 그 청주에는 달마 혈맥론을 하는데 대전에도 뭘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대승경전 중에 가장 그 요체를 정리한 반야심경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법사가 번역한 반야심경이거든요. 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은 계공 도일체고해. 관자재보살이 구원의 깊은 지혜를 실행할 때에 오온이 모두 공임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보살, 관자재, 볼관, 자재, 자유롭게 걸림없이 보는 보살은, 그러니까 이게 부처를 말하는 거죠. 이 안목이 열린. 그리고 보살은 구원의 깊은 지혜를 실행할 때, 구원이 뭐냐면 그거죠. 우린 지금 깨닫지 못한 거는 구원받지 못한 거거든요. 고통 속에 있는 거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번뇌에서 벗어나는 깊은 지혜를 실행할 때에 오온이 모두 공임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오온은 색수상 행식, 이게 어떤 사물로서 보이는 거, 감정적인 거, 생각, 어떤 욕구, 의도 같은 거, 분별 의식, 이거를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식작용, 인식하는 그것이 이 우주예요. 오온이 나이자 온 우주거든요. 그것을 불교는 이제 오온이라고 하죠. 자기를. 우주도 오온이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 맞잖아요. 우리 경험하는 걸 보면은 어떤 이런지 감각적인 대상이거나 아니면은 생각이거나 감정이거나 어떤 욕구이거나 이걸 막 사유하는 거나 어떤 인식작용을 벗어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두 비었다 이거예요. 그냥 이해가 아닙니다. 그 오온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비추어 보고, 비추어 보고, 문득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우리가 이게 오온의 존재는 오온이거든요.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것이 비었구나라는 것을 비추어 보고 구원받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 있기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고통받을 자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통을 줄 어떤 대상도 없구나. 근데 현상적으로는 드러나는데 이게 아무런 실체감이 없구나. 존재감이 없구나라는 거를 보고 내가 환상에 빠져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고는 이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구원받는다. 이게 불교의 그 요체죠.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게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지금 소리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는데 이게 그냥 정해진 그게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끊임없이 이렇게 창조되는데 정해진 존재가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자기 마음색이 어두워서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바르게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일이구나. 그럼 뭐 고통이 어디 있고 고통받을 내가 어디 있는, 다 그냥 자기 분별에 속았다. 이런 식의 깨어남만 있을 뿐이죠. 이게 불교의 요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의 이 구절과 우리의 공부가 결코 다른 게 아니에요. 선 공부 다르고 뭐 대승불교 공부 다른 게 아닙니다. 본질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이런 구원받으려고 공부를 하고 있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고 완전하구나라는 거를 밝게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이 공부는 진실에 눈 뜨는 공부다. 여러분이 삶의 진면목에 눈 뜨는 거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게 바로 불교 공부다 이거예요. 그걸 뭐 쉽게 얘기하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다 이거네. 끝이죠. 여기서. 다 이건데. 그것저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어떻게
물결은 그렇고 무늬만 그렇지 실다운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죠. 그럼 뭐가 태어난 것이고 뭐가 사라진 것이고 뭐가 고통인 것이고 뭐가 뭐 고통이 아닌 것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깨닫고 보면 아주 간단한 건데 깨닫기 전에는 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생각으로 하려니까. 사리자여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그러니까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여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수상행식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색 즉 시 공, 공 즉 시 색 이렇게 하잖아요. 색 수상 행식 즉 공, 공 즉 색 수상 행식 이 말이에요. 색 즉 시공은 그냥 이 색은 대표적 오온을 대표하는 언어일 뿐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색 수상 행식 즉 공, 공 즉 색 수상 행식, 오온 즉 공, 공 즉 오온. 그러니까 세계 즉 공, 공 즉 세계 이거예요. 세계 정신과 물질 세계 즉 공, 공 즉 정신과 물질 세계. 우리가 보통 흔히 쉬운 말로 하는 거. 우주 삼라만상 즉 공, 공 즉 우주 삼라만상. 아 즉 공, 공 즉 아. 그게 오온이고 그게 색수상 행식이고 그것을 대표해서 색즉공 공즉 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즉이라는 거면 틈이 없다. 만약에 즉이 아니면요. 그래 비추는 현상 따로 있고 그거를 비추는 마음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즉이라는 건 틈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빵과 밀가루를 분리할 수 없듯이. 그게 즉이거든요. 그 빵에서 어떻게 밀가루를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색은 빵이고 밀가루는 공인데 밀가루를 빼면 빵이 없고 빵을 빼면 밀가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빵을 보면서 우리는 왜 그런 식의 형태로 다 드러나니까. 그럼 뭐냐? 지금 이렇게 눈앞에 있는 이런 현상을 제거하고 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즉공, 틈없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진리는 다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딱딱딱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공, 공즉 색.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드러났어요. 우리가 색즉공, 공즉색은 개념이죠. 이게 현전할 때는 어떻게 우리 경험상에는 어떻게 돼? 이게 색즉시공입니다. 이게 틈없이 다 드러난 거예요. 생각이 곧 색즉시공, 느낌이 곧 색즉시공, 사물이 곧 색즉시공, 소리가 곧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것이 말로 하니까 뭔가 색이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경험할 때는 분리 없이 그냥 드러나는 거, 통으로. 그럼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에 또 이것을 비추는 마음?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틈이 없다. 직해 있다. 이게 평면적이다. 이거. 입체감이 있는 게 아니다. 이면이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이것이다. 이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모양이고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인데 둘이고 둘인데 하나라는 말이 그게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분리할 수가 없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하나인데 둘이고 둘인데 하나고. 둘은 뭐냐? 색 모양의 측면과 그러니까 물결의 측면과 물의 측면을 둘로 보지만 그거는 물결이 곧 물인 것이지 물결을 떠나서 어떻게 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결 이면에 물이 없다니까 물결이 곧 물인 것이지 그게 바로 불이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대.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그건 이제 이치인 거고. 그건 뭐냐? 이겁니다. 이거. 이게 다 드러나 있다라는. 숨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여기서 완전히 밝아져야 되거든요. 숨어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을 가리거든. 이게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 따로 우리가 찾아야 될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방 우리 결판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다. 여러분, 이게 다다. 근데 오늘 이거 다 하면 또 다음 시간에 할 게 없으니까 두 번째 구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거 재밌어요. 할 얘기가 많아요. 저 처음에는 이제 체험을 하더라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아, 이게 마음이고 마음이 이거니까 아, 이런 말을 하는구나라고 알았는데 나중에 이게 내가 이게 몰랐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확연해져야지 이게 소화가 돼요. 반야신경은 진짜 그런 면에서는 아주 마지막에 소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그런 이 궁극적인 그 가르침을 그 하는 게 펴는 게 이 자기 안목이 분명해져야지 소화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거는 소화되고 어떤 게 소화가 안 되는 거는 이게 뭔가 자기 공부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반야신경은 이건 진짜 자기 공부가 안목이 분명해져야지 소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다 생각으로 이거 끼워 맞추는 거거든요. 이게 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용어로 얘기하고 있고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수상행식 즉공 공즉 색수상행식, 그다음에 온 즉 공, 공즉 온, 우주가 곧 공이고 공이 곧 우주다. 네, 아공즉 공, 공즉 아즉 공, 공즉 아. 다 이거예요. 다 해당돼요. 색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상이고 그것이 바로 공하다. 그럼 바로 이게 다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지금 다 나타나고 있죠? 머물러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이게 바로 색즉시공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다인 것이지 다로 우리가 봐야 될 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소리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느낌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어느 것도 머물러 있지 않아. 그래서 색이 곧 공인 것.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 모든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색즉시공이 말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반야신경. 여러분의 현실. 누구나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야신경이 어디 경전에 있는 글자가 아니에요. 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그런 말이라는 거. 오늘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끝나나요?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거. 네, 공유.